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여동생의 시집살이 탈출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동생이 결국 시댁에서 이사를 나오기 위해서 그 전날 다음날 이삿짐 포장 이사가 오기 전에 자신이 시집갈 때 챙겨갔었던 물건들, 아울러 그 가지고 와야 될 것도 따로 자기가 깨지거나 조심해야 될 물건들을 챙겨 놓기 위해서 저랑 같이 시댁에 간 날이고요. 이날 아가 여동생이랑 같이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챙겨 놓을 당시에 다행히도 그 시댁엔 시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아울러 다 챙겨놓고 이제 갈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계속 빨리 가자고 동생한테 독촉하고 있었거든요. 니네 시어머니 오면 어떡하냐, 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닥달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삑삑삑삑삑 띠리릭 하면서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시어머니였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같이 여동생하고 있었으면은 아유 같은 그 자기 쪽 형이 그 오빠가 와 있으면은 좀 인사도 하고 좀 받아주고 저도 인사를 했고 어르신이니까요. 인사를 하고 인사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받고 동생한테 막 따지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너는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된 애가 네가 시집에 와서 뭐 한 게 있다고 어떻게 애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며칠 있으면 친정에 갔다가 온다 해놓고는 애를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지금 1년이 다 돼갈 때가 네 지금 애 빼돌린 거냐 그러면서 노발대발하고 싸움이 나더라고요. 언제 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을 때였고 저는 참 거기서 뭐라고 말 못하면 꿀먹은 벙어리 일단 지켜보고 있었고 아울러 내 동생이 그때 당시 애기 젖줘주고서 우유 추기를 짜면서 애기 젖 먹이려고 할 때쯤에 어머니께서 문 벌컥 열고 들어와서 이제 막 예약이 막 심각하게 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애 키우지 못하겠다 그런 결심을 했고 애를 데리고 나왔고 우리는 분가할 거다. 그리고 어머니랑 분명히 그때 당시 얘기했을 때도 제가 결혼하기 전만 해도 시댁 들어와서 살다가 나갈 일이 생기면은 그때 아파트 한 채 있는 거 거기 저희 주시기로 했는데 거기 뭐 안 주고 전세 주는 바람에 전세금도 아직 못 갚아가지고 자기가 따로 알아봐서 이렇게 나가게 살 일 결심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있었던 거죠. 서로 간의 입장 차의 표명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더 격앙되게 싸우게 될 때쯤에 제가 이제 녹음을 한 영상 아니 사진이 아니 자료가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와 여동생과 나눴던 격앙되었고 일촉즉발의 싸움이 펼쳐졌던 그 이야기와 담화에 대한 녹취 파일 영상을 여러분들께 지금 곧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분짜리였고요. 아무튼 그날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녹음 파일을 지금 스마트폰에 넣어놓은 거라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녹음된 거라 마이크로 들어갈 때 소리가 울리지 않고 잘 들어갔으면 하네요. 잠깐만요. 배경음 좀 끌게요. 하고 문자하고 이런 거 다 씹고 아예 연락도 안 받고 뭐라고 얘기해도 저는 큰형님 작은형님 전화 다 받고 얘기 다 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오빠는 하나도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빠가 우리 집 하는 거 똑같이 한다 그랬어요. 저도. 오빠가 뭐 어쨌다고? 오빠는 저희 집에 그렇게 전화 우리 너 오빠는 생각을 해봐라. 네가 생각을 해봐라. 오빠도 들어봐요. 그러면은 시집 오는 셋이가 시집이 제일이지 친정이 제일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환경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조성이. 어떻게 환경이 뭐가 어떤데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애 뭐 못 가는데 뭐 벌금 물려 막 이렇게 화내고 막 그러셨다면서요. 100일도 안 되는 애들 앞에서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어떤 거라고요? 태어나고 어떻다고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뭐가 어떻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태어나고 이틀 얼마 안 되는 애 앞에서 그 소리지로 그러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뭘 어떻게 했다고? 소리지로 그런 건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애를 어떻게 했다고 내가? 아까 소리를 질렀잖아요. 애가 근데 뭐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렸다고 이러시면 안 되죠. 다 이렇게 애들 태교 교육을 왜 하는데요? 뱃속에서 다 귀 들리고 이래서 하는 건데 뭐 소리는 내가 왜 질러내? 넌 안 들렸어? 그때 애기 너 안 들렸냐고? 그때 애기 너 안 들렸냐고? 애기 우유 먹이 있었잖아요. 예. 언니. 애기 너 우유
뭐 소리도 못 질러? 아 얘 소리 지르는 거 내가 잘못한 소리 게 지르는 뭔데요? 왜 잘못한 거?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뭐가 거 없어? 잘못했는데요? 아니 그럼 친정에 가서 안 오는 거 잘못한 거 잘한 거야 그럼? 아니 한경이 안 돼 있잖아. 한경이 애 하경이 키우는데. 어떻게? 너희 집에서는 잘 길러요? 네, 잘 너희 길러요. 집에서 잘 길러요? 네, 우리 잘 데리고 길러요. 와. 내 손주니까 데리고 와. 내가 길러 테니까 데리고 와. 엄마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런. 그만하세요. 엄마가 아, 먼저야. 그만하시라고 진짜. 엄마가 먼저야. 당신 이러려고 여기에 따라왔어? 아니야. 아니, 만들었잖아. 지금 여기다 녹음하고 같이 있으니까. 해보려고 왔어? 뭘 어? 해보려고 해보려고 해요? 왔어? 뭘 해보려고 왔냐고? 해보려고? 아니, 딸이 여태까지 저기 애를 데리고 와서 한 달 만에 데리고 와서 여태까지 제가 안 데려온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그만해. 알아, 언제든지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오빠한테도. 데리고 온다. 너 데리고 왔어? 지금 데리고 왔어. 야, 어머니 백일한테 해보고 어머니 목도 안 나면 목도 안 나면 어디 제사장에 데려와요. 그리고 신상은 안 지면 원래 제사 같은 거 안 지내요. 저희 집도 그만, 애기 그만. 딸에서 할아버지 제사 아버지는 다 안 했어요. 아니 그만해. 뭐라고? 배 있어서 제사 안 지내? 그럼요. 난 제사 지내. 왜 안 지내? 저는 싫어요 그게. 뭐? 뭐라고? 밤늦게 애들 잠도 못 자는데 뭐 어머, 그전에 어떻게 이거 좀, 데려가요? 이런 아이고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제가 야, 환장하겠어요. 너 그 일하고 오늘 왔어? 아니요, 저 임사로 일을 왔어요. 나갔어? 어머님이 먼저 소리 그만해. 지르셨잖아요. 그만해. 뭐?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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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오빠 데리고 왔어? 일하려고 왔어? 아니, 아니요, 네 그만해. 오빠 데리고 왔어? 그래서 왔어? 아니, 짐 챙기러 아니, 왔어. 짐 아니야. 챙기러 오는 거야? 너 그러면 짐 챙기러 오는 거는 아침에 네가 전화해서 챙기러 올 거야. 그러면 어머니 오늘 좀 전화했잖아요, 오늘 제가 아까. 나가 있을 때 전화했잖아. 제가 전화했잖아요, 오늘. 오기 전에 전화하고 들어오기도 전화하고 열심히 도착해서 그래. 전화하고 야. 어제도 오빠가 얘기했다 그랬고 저도 전화하고 왔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어머님이 제가 문 옆에서 못 들어가니까 야, 니네 집인데 네가 왜 못 들어가냐 이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 그래도 저 들어가기 근데 전에 너가 들까봐? 그냥 전화번호 안 바꿔. 아니, 저 들어가기 너 전에 나갔다 그래서 들어가기 안 전에 바꾼다고? 그래도 들어가기 어? 전에 문 열고 들어오라고. 야, 너는 큰일 나겠다 너. 큰일 나겠어. 그러니까 따로 사가고요. 저 같은 애랑 살지 마세요. 그러면 어머님도 속 편하게. 아니야, 그러면 하지 마. 어머니 혼자 사세요. 그러면 하지 그러면. 마. 그러면 하지 마. 어른한테 그러면 하면 안 돼. 저랑 야, 붙을 것 아니, 같으면 그럼 저랑 하지 사지 마. 마세요. 그럼 하지 마. 아니, 오빠가 이러려고 얘 데리고 아니, 왔어?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아, 챙기러 왔어. 좀 있어봐. 여기 있어봐. 아니, 그만하자고, 진짜. 그만해? 뭐? 그만해? 그거 안 나요? 그만해? 당신 진짜 아니, 그러지 당신 마세요. 여기 왜 왔어? 우리 집에? 어디 사돈은 이렇게 감이 그래요.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돈이지만. 그만해. 저희 아빠 아니, 데리고 아니야. 올까요? 이게 뭐 이득이다. 아니, 저희 아빠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와! 데리고 와! 너, 야, 그냥 그만해. 아이고, 이렇게 짤을 잘 길러서 시집 보냈어? 너희 아버지 데리고 와! 이거 얼마나 잘난 데리고 너 아주 가만히 데리고 와! 주방이나 하고 다 숨기고 다니라고. 그거 다 결혼해. 그거 고부간주야. 그거 파고 사기 결혼하면 이혼 땡이에요. 저런 미친년이 그만해. 저거? 그만해. 야! 파고 결혼하면 어떡하실 건데? 아, 그만해. 저런 명이 있냐? 그만해. 인정아, 그만해. 내가 녹음했어, 지금. 내가 녹음했으니까. 내가 녹음했어.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진짜 심각한 상황이죠. 이 시어머니가 웃긴 게 뭐였냐면 저도 원래 끼어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동생이 애들 키우는 상황이 안 돼. 잠깐 부금 좀 안 깔게요. 목덜미 지금 다시 생각하면 지금 다시 생각해도 진짜 힘이 듭니다. 진짜 이 얘기 이 소리 지금 오랜만에 녹음 파일 들은 건데 이 시어머니가 여동생한테 처음에 애 데리고 나가서 왜 안 들어오는데 네가 잘하는 짓이냐 막 노발대할 때 한경이 안 된다고 제가 막 나서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동생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항변하게 얘기했는데 애들이 아직 눈도 못 뜨고 그러는데 뭘 듣겠냐고 막 오히려 역정 아닌 역정을 내신 거죠. 그러니까 여동생이 거기다 더 뿌리 나가지고 태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고 막 노발대발 합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여동생한테 때리려고 따기를 때리려고 손을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한경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고 제가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또 시어머니하고 알갈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른한테 대들고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중지하면서 동생을 빨리 끌고 일단 포장할 거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동생을 빨리 끌고 대문 앞에 갔을 때까지도 동생이 시어머니랑 계속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싸움을. 그래서 제가 어르신한테 그만하시라고 이제 저희 가겠다고 여기까지만 하고 가겠다고 더 이상 화내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동생을 제가 끌고 나간 상황이었고요. 잠시만요. 저 물 좀 한 잔 먹고 갈게요. 이게 하도 오랜만에 들어본 녹음 영상 파일이다 보니까 동생은 속상한 거죠. 친손 주고 또 사돈도 왔는데 사돈한테도 막대하고 막 그러니까 동생이 화가 더 난 거죠. 근데 문 밖으로 나가려고 딸랑딸랑하는 그 소리가 날 때까지 대문 앞 그 신발장 앞에서 현관 앞에 있을 때도 문을 따고 제가 될 수 있으면 동생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야 어른한테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렇게 하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뒤에서 저를 붙잡고 막 못 나가게 하면서 잡아 당기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러려고 여동생하고 같이 하냐고 막 노발대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화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어른한테 훅 욱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집을 이제 거론을 하는 거죠. 널 이런 식으로 키웠냐고, 너 이러려고 우리 시집 왔냐고 그러면서 막 저희 집에 아버지랑 저랑 이제 싸졌고 이제 막 한 소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미친년이 뭐 어쩌고 막 아까 들어가봤지만 그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제가 그냥 대놓고 어른한테 어쩔 수 없지만 제발 좀 그만 좀 하시라고 해! 막 이러면 소리 지르면서 제가 오히려 막 뿌리치고 이제 나왔죠. 그런데 계단 내려올 때 이제 소리가 막 울렸을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막 노발노발 해야 될 당시에 민정아 내가 녹음했어 이렇게 끊고 이제 걸어서 이제 그 빌라촌이에요. 거기가 연신내 쪽이 거기 이제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길 바깥에서 그 시어머니가 신발도 안 신었을 것 같아요. 저만 유일하게 뒤돌아봤거든요. 길거리에 제가 거기까지 녹음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까지 따라 나올 줄 몰랐거든요. 길 바깥에서 저쪽 먼치에서 저희 걸어가는데 그 뒤편에다 뒤에다 대고 막 개 쌍욕을 다 하는 거야. 야 이 개새끼들아, 야 이 쌍년아, 네가 그러거든 뭐 어쩌고 막 욕 진짜 많이 했어요. 네가 그러거든 며느리냐? 또 당장 애들 데려오라고 막 진짜 고래고래 소리 지른 거예요. 와, 과간 아니 과간이었죠. 그리고 동생이 또 뒤돌아서 싸우려고 하길래 제가 야 앞만 보고 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면 돼 억지로 제가 막 끌고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택시 부르고 택시 타고 가는 길에 막 저는 막 모르게 사람 그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뭔가 싸움을 구경하거나 싸움을 그걸 접하게 되면요 그 두려움이나 떨림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사람을 죽여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사람을 심하게 폭행해서 그 자신감을 느껴서 이제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잃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심장 막 벌렁벌렁 뛰고 콩콩 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디자인 학원 저기 그 편의점 알바할 때 알고 지냈던 점주님하고 막 많이 최근까지 같이 일했었던 점주랑 많이 이런 걸로 막 얘기하고 하소연하고 썰 풀고 막 그럴 당시여가지고 제 인생 멘토자 상담 해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 택시 타고 가면서 동생한테 그랬어요. 택시 안에서 야, 네 외자한테 이거 녹음한 거 다 들려주려고 내가 너 녹본 이거 보내줄 테니까 우리는 니네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한 거 없고 니네 시어머니가 먼저 우리한테 들이댔고 우리한테 먼저 함부로 말 막 했다. 내가 될 수 있으면 너 중재해가지고 어른하고 될 수 있으면 마찰 안 일으키려 했는데 애 욕하는 거 다음으로 네가 흥분은 좀 그게 경황되게 했지만은 애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경황했지만은 나는 더 화가 났던 게 우리 집 싸집어서 이야기하고 또 너한테 미친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한 걸로 해서 막 흥분한 걸로 인해서 진짜 나도 모르게 어른한테 막 그렇게 한 거에 너무 미안하다고 매자한테도 그것도 분명히 얘기하면서 해줘라 했더니 동생이 그때도 막 난리 아닌 난리였죠. 그리고 동생이 집에 오는 길에 지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녹음 파일도 다 들려주겠다고 녹음 파일 제 거 따갖고 간 걸 다시 해서 들려줬거든요 동생이. 그랬더니 매제가 막 조용히 듣고 있다가는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매제 당연히 자기 집 가서 자기 엄마랑 막 얘기 많이 했겠죠. 지금 다시 이거 들으면요 소름 돋아. 이게 몇 년 잠깐만 이게 언제적 녹음 파일이지? 잠시만요. 이게 언제적 거냐면요. 잠시만요. 또 코로나 그거 문자가 또 오는 바람에 이게 날짜로는 4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봄 다가올 때쯤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여러분 되게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시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이 녹음 파일도 다 듣고 우리가 경험한 거 다 얘기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애 걸어다니고 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니네 시댁 애들 절대 못 데리고 간다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엄포를 놓은 상태였죠. 그리고 이사 당일날
연신내로 동생과 또 아침 일찍 갑니다. 포장 이사 온 사람들 맞이하려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디 가는 것처럼 하다가 저랑 동생과 같이 있는 걸 보고는 너 왜 왔냐? 왜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면서 자기 작은 있는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동생은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괜히 바쁜 척 하면서 전화하면서 딴 데 전화하더라고요. 나중에 동생 말로는 뭐 대법 대출을 한 데서 400만 원 되고 매제 1600만 원 회사 해서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2천만 원 해서 이제 이삿짐 막 싸고 그럴 때였거든.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삿짐 싸고 이제 나갈 때쯤 돼서는 이제 비가 좀 추적추적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삿짐 차가 두 대가 나갔는데 용달차로 해서 한 대 나가고 두 번째 차쯤 나갔을 때 이제 해가 좀 쨍쨍 뜨더라고요. 세상에. 그리고 1층에 사시던 백일 아줌마니까 동생 손잡으면서 나가서 색시 잘 살라고. 시어머니 너무 안 좋고 너무 힘들다고. 아마 세탁 가고 나면 아마 더 심해지게 아마 새벽에 세탁기 돌리고 청소기 돌리고 아마 정신없을 수도 있는데 가면 잘 살고 될 수 있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매제하고 윤정이가 매제는 이제 그 이삿짐 차 타고 같이 가고 이사 갈 때 가고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택시 타고 이제 집으로 여기 집 근처 가까운데 이제 집을 마련해 줬죠. 언덕바지로.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힘이 없어지네. 아까 그 싸움 나는 소리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너무 기운이 빠지네. 잠깐만요. 목이 자꾸 담이 오네. 아무튼 이사를 오고 나서 이삿짐 다 옮기고 나서 그 사람들 이제 다 이제 짜장면 시켜주고 탕수육 시켜주고 이삿짐 하는 사람들 다 옮겨놓고 애만 가면 되는데 어머니가 애를 선뜻 애들 그쪽으로 못 보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애기들 이제 포대기를 안고서 처음으로 그 집에 데려가 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애들이 많이 울었죠. 애기들이. 그리고 그 집에 가가지고 언덕바지 2, 3분 거리니까요. 그래서 가서 어머니가 돌도 해주시고 막 돈 한 돈짜리 막 금도 맞춰서 해주고 막 저랑 막 해주고 그리고 매주 어머니가 월요일마다 가셔서 아침 12시에 가셔서 저녁 7시 항상 집에 왔습니다. 근데 골목길이기도 하고 해서 위험할 수도 있어서 아무리 제가 태어난 거 잘한 동네지만 골목길이 좀 외등들이 또 오래된 거라 제가 항상 같이 다니고 그랬죠. 그러다가 가끔 이제 여동생이 이제 애들 간혹 이제 간헐적으로 아플 때가 있어요. 예방주사 접종할 때 되면은 항상 애들 데리고 다녔고요. 같이 항상 제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 때나 두돌 때도 어머니께서 손수 직접 다 챙겨주셨지만은 그 시댁에서는 일절 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명절이 다가오거나 그러면 항상 매자 어머니가는 항상 말싸움이 났어요. 뭐 때문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 녹음 파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댁에서 시어머니도 그렇고 여동생이 분명히 가면은 애 뺏길 거라 아니면은 시댁에 데려가면은 또 안 좋은 일 당할까봐 어머니가 제가 마음이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십니까? 항상 5분 대기조였어요. 5분 대기조. 군대 보면 5분 대기조라고 갑자기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북에서 누가 넘어왔다 하면 항상 출동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집안이 한 번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매제 퇴근할 시간 되면 항상 엄마가 매제랑 안 마주치려고 일부러 일찍 왔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설이나 추석에 다가오거나 심지어 아버지나 할아버지 제사가 그 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윤정이하고 동생 어떻게 데려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쌍둥이 애들하고. 그래서 안 가게 엄마가 막 그걸로 한창 그때 엄청 심하게 많이 싸울 때죠. 지금은 애기들이 얼추 3살 되고 2살 되고 3살 됐을 때 이제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애들이 참 저희 집에 있었을 때도 옹알이 하고 뒤로 돌리고 하고 항상 애기들은요 확실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깐난 애들은 저는 솔직히 애기 아빠도 아니고 애 보는 사람도 아니었지만은 유동생하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공동육아도 같이 하게 된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도 이제 애기가 여러분 아십니까? 깐난 애기들은 열이 자주 나요 머리 쪽으로. 그래서 항상 물수건을 항상 해주셔야 됐고 잠잘 때 안겨서 재우고 항상 옆에서 토닥여 주거나 진짜 그런 게 참
엄마들은 참 그래도 위대하구나라는 거, 강하구나라는 걸 그때 참 표정에 느꼈습니다. 지금도 여동생이 애들하고 가끔씩 많이 보는데 지금은 애들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애들은 누워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요, 잠자고 때가 더 천사 같습니다. 왜냐면은 애들이 지금 이제 저희 여동생 애들이 지금 3살 됐고요. 이제 올해 4살 될 때가 올 겁니다. 이제 10월쯤에 이제 생일이니까 할아버지 제사 때가 그때니까요. 그래서 잊어보진 않아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4살 될 거고요. 근데 그때 가면 또 여동생이 지금 또 엄마랑 좀 마찰을 빚고 있는 게, 그 어린이집 보내야 되는 것 때문에 좀 마찰을 많이 빚고 있죠. 왜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뉴스에서 맨날 어린이집에서 애들 때리거나 어린이집 차에서 애들 지식사에서 여름에 그 차에서 죽는 걸 막 방송 많이 나오니까 어머니가 좀 안 좋은 막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때였죠. 그리고 올 매제는 어김없이 유도리 없이 올 집을 잘 챙기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좀 항변 아닌 항변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나 저희 집한테 고마운 마음으로 어떻게 용돈 삼아 이렇게 돈을 좀 챙겨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 아직도 우리 매제는 여동생한테 가정 전업주부로서 돈벌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잘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편의점 알바할 당시만 해도 애가 갑자기 큰 병이 나서 큰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은 마트에서 이제 기저귀랑 분유 사러 가게 되면 돈이 모자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항상 제가 대신 내주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능력이 안 돼서 좀 미안한데, 왜 제가 좀 동생한테 자기가 버는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한 돈을 사례를 해주고 돈을 좀 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진 않으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문을 열고 닫을 때 그 문 틈 사이에 있습니다. 그 뒤에 경첩 부분에서 그 둘째 쌍둥이 막내가 손가락을 검지를 넣었다가 거기로 넣었다가, 여러분 거기 꼭 방지하는 거 해주십시오. 그거 나중에 가서 우리 동생 해줬는데 그 뒤 숨어서 그거 했다가 손가락이 들렸어요, 손톱이. 근데 우리 어른들은 손톱 들리니까 빼면 다시 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1살 때쯤이었나? 그 큰 병에서 그거 마취도 못할 정도였어요. 애 마취하면 애 혀 말려 들어간다 해서 가스 마취해서 극도 마취해서 급하게 그 꿰매는 수술하고 병원에 있을 때도 첫째를 항상 저희가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첫째가 항상 우리 집에 많이 있었던 이유가 둘째가 항상 잔병치레를 많이 했거든요. 걔가 2살 때 또 열경기 일으켰을 때도 동생이 119로 차 타고 고대 또 갔을 때도 첫째는 항상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항상 저희 집에서 저랑 엄마랑 더 정을 많이 받고 사는 바람에 걔가 좀 뭐랄까, 동생한테 주로 많이 혼나요. 오히려 둘째는 눈치를 하도 많이 봐서 요새는 어머니가 자기 엄마가 시킨 대로 바로바로 잘하고 막 그렇게 응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 놀러 갈 일 있거나 예방주사 접종 맞을 때 되면 항상 엄마랑 저랑 같이 다녔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가끔 친목이나 동창회 가면은 그쪽 사람들도 저희 어머니처럼 애기 봐주는 할머니가 돼 있을 거 아니야. 친손주 보는, 외손주를 보는. 그러면 자기 사애들이 항상 용돈 챙겨주고 애 봐준 거에 고마워서 몇백만원 몇십만원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매제는 전혀 그런 걸 할 줄 모르니까 항상 자기 집에 어떻게 해서 애기 데려가려고 할 당시에는 항상 돈을 한두 번 이렇게 조공 아닌 조공으로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거금을 줄 때도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작은 애가 손톱 들려서 수술 날짜를 잡히고 한 3일 동안 고대 병원에 있을 때에도 그 보험 적용 절이 돼가지고 돈이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 알죠? 큰 병원 좀 비싸잖아요. 그런 거 할 때에도 정확히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정확히 알게 됐어요. 엄마랑 350원은 벌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직장에서 거의 몸바치에서 일을 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야근은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고요. 오늘도 아마 야근 날에서 아마 제가 걔네 집에 가면 애들하고 1시간 동안 또 같이 놀아줘야 됩니다. 전에는 30분마다 일찍 전에 가가지고 애 엄마만 데려오면 됐는데, 그리고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속상했지, 그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부인한테 돈을 좀, 부인한테 좀 통장도 좀 맡기고 해서 좀 생활하는 데서 좀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 녀석은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월세를 낼 때도 부인 반 자기 반 이런 식으로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자기 생활비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동생한테 한번 답답해서 15만원? 20만원 주고 한 달 버티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모르겠지만 기저귀값 분유값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옆에서 지켜봐갖고
또 심지어 애가 둘이면요 답답을 해요. 똥오줌 싸는 거 뭐라고 화낼 수도 없는 건데 그 계속 기저귀 오줌 싸는 거 해서 채우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머니 쪽 지인분도 딸을 데리고 있는 애가 있었는데 애 쌍둥이입니다. 그 집도. 근데 그쪽 집은 인공수정을 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여자애가 그 소변 보는 그 기관 쪽으로 해서 골마가지고 막 염증도 생기고 그랬답니다. 자주 기저귀를 안 갈아주거나 이렇게 잘 안 닦아주면 그런 병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우리 둘째 조카 녀석이 또 한 번 또 요도 그 고름 나오는 것 때문에 생겨가지고 고대병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자꾸 꼬치를 그러니까 애들이 커가면서 점점 스스로 자신의 그 소중이를 이렇게 만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막 간질간질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그런 시도도 병아리를 좀 많이 해줬던 적도 있었고 아무튼 저희 매제에 유도리 없는 마음에 지금도 좀 그런 것도 있고 지금도 마음이 서먹서먹하지만 그래도 말도 몇 번 하긴 하지만 자기 딸은 한다음씩 하는 것 같은데 잘 못합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매제 데리고 매제 쉬는 날 부처님 오신 날 저희 동네 집 근처에 동덕여대 근처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큰 거. 거기에서 항상 저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 신자도 아니지만 절밥 먹으러 가고 싶어서 항상 점심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그러는데 외자한테 가자고 문자를 했어요. 전화도 하고. 근데 안 오더라고요. 전화도 안 하고 답장도 안 하고. 그래서 저 혼자 전에 제가 식탐 여행 때 보여다시피 절밥을 먹고 혼자 사진 찍고 오는 길에 동생한테 문자를 했더니 요즘에 저한테 그런 겁니다. 오빠 자기 남편이 탈갑게 잘 못 대하고 다가가지 못하도 오빠가 대수술 적정을 다가가지고 대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아휴 너무 답답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어머니께서 항상 매제랑 동생네 애기 봐주고 오거나 뭐 저희끼리 항상 크리스마스를 다 같이 셋이서 네 식구 쌍둥이 둘과 어머니와 여동생과 저 총 5식구군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오게 되면은 항상 저는 어머니한테 어김없이 술상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밤 맥주캔이나 치킨 꼭 시켜서 어머니랑 이제 여동생에 대한 푸념을 떨고 애들은 앞으로 앞날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자주 소가리를 많이 하셨죠. 토론을 했고요. 지금도 갔다 오고 나면 항상 갔다 오는 길에 이제는 애들이 불쌍해서라도 애들 때문에라도 애들 보러 항상 그 집을 간다고 어머니께서 항상 얘기를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아직도 성이 안 차죠. 우리 외제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나중에 가서 이제 부득이하게 그것 때문에 못 챙겨주는 바람에 아버지의 건강이 이제 점점 악화되고 그리고 이제 신장이 안 좋아지고 콩팥이 많이 상해가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대병 갔다가 이제 투석하는 병원을 다니는 와중에서도 여동생네 애들이 여름철에 집 근처 가까운 초등학교 같은 데서 가끔 나라에서 이제 구청에서 이제 동에서 이제 어린이 수영장 열 때 학교를 빌려서 할 때마다 애들도 처음으로 그런 데 갔을 때에도 같이 가서 잠깐 보여주고 아버지도 또 집에 데리러 와서 밥 차려주고 그러니까 아버지 병건하러 쌍둥이 조카들 또 챙겨주러 가랴 또 어머니 모시고 집에 오랴 또 집안 살림 조금이나마 제가 밥 안 치고 싸라고 막 그런 거 하려 저도 너무 몸이 하나가 10개라도 모자랄 정도였었다 했거든요. 그리고 2년 딱 살자마자 여동생이 집에서 여기서 좀 더 가까운 데서 좀 더 아랫동네 쪽으로 좀 이사를 가게 됐죠. 처음엔 어머니가 저거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동생은 그거 갖고 또 마찰 일으켜가지고 어머니랑 잦은 싸움을 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여동생은 그 아랫동네 쪽으로 좀 더 먼 곳에 또 이사를 또 2년 살고 그쪽으로 이사를 갔고요. 그리고 1,500이라서 500만 원을 마저 그 이자 해서 갚았던데 신한은행 그쪽 지정 어디 쪽에다 이제 대출금 마저 갚고요. 저축은행 쪽에다 갚고 그쪽에 또 사람이 또 나왔어요. 나와서 사진 다 찍어가더라고. 실제로 그런데 사는지 안 사는지 아마 큰신 누나 댁 쪽에서 아마 보내가지고 이제 아마 우리를 탐문하라고 아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저희 엄마랑 저랑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막 상상 아닌 상상으로 막 이래저래 막 이렇게 의심도 해보고 막 그런 적이 있을 때였죠. 그리고 어머니와 저는 여전히 여동생과 공동 육아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 매제는 육아에 전혀 할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맨날 일 갔다 오면 누워서 애들한테 리모컨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시키는 거 막 누워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생 말로는. 그리고 애들은 항상 저와 어머니는 항상 가까운 근처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놀이터나 아니면은 가끔 산에 많이 올라가요. 제가 죽을 맛이지만. 그리고 유모차 끌고 가기도 하고 또 조만간에 또 4월쯤 되면 또 100일 이전에 맞아야 될 예방주사 다 맞았다 끝났나 싶었더니 또 한번 또 맞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애기들은요 예방주사를 맞고 오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될 게 항상 발열이 오릅니다. 그러면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항상 열 내리게끔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있어야 했고요. 아 아버지 투석 몸에 하나도 몸할 만큼 저는 로테이션으로 뛰었고요. 편의점 알바, 아버지 투석, 그리고 쌍둥이 조카도 이런 식으로 병행을 했었었고, 근데 아쉽게도 아버지 돌아가신 날에는 제가 쌍둥이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애들 함부로 그 남 돌아가신 거나 그 상갓집엔 절대 가면 귀신이 붙거나 안 좋은 수가 있으니까 못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동생이 아버지 임종도 못 보고 아버지 발이나 하시는 거나 아버지 가는 것까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동생도 집에서 많이 울었다 그러는데 아니다 할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정확히 한 보름 있다가 아버지가 꿈속에서 여동생이 꿈속에서 수십억의 돈을 갖고 나와서 나 괜찮고 행복하니까 너도 잘 살아라 하고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되게 서운했죠. 제 꿈엔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49제 끝나고 나서 며칠 안 있어서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제 꿈에도 나타나시기도 했었죠. 가끔 요즘도 보고 싶을 때마다 생각한다 싶으면 그때그때 가끔 꿈속에서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웃으시면서.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게 시험을 그 살던 집 탈출했던 거. 그리고 이제 얼추 애들이 걸어다니고 그럴 당시에 정확히 2살인가 3살 됐을 때 여동생이 어머니 몰래 이제 자기 집에 애들 데려갔을 때 어머니가 화를 많이 내셨죠. 걱정도 많이 하고 혹시나 무슨 병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거요. 그리고 자기들이 말 없이 막 갔다는 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저쪽 좀 더 먼 집으로 이사 갔을 당시에 어머니가 명절 때 된 거나 항상 명절 음식을 항상 되게 많이 했어요. 고기나 뭐 육류나 뭐 이렇게 잡채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잡채는 애들 주려고 그런 거고 고기도 애들도 잘 먹을 거. 동생이 태기를 가졌을 당시에 주로 고기 위주로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매제되고 우리 어머니 음식 하면은 밥 한 걸 크게 대접으로 줘도 뚝딱 다 먹을 사람이라서 그렇게 챙겨다 갖다 주려고 했고 잡채도 애들도 잘 먹을 것 같아서 갖다 주려고 저를 항상 셔틀식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항상 여동생 집은 배를 아무리 눌러도 없고 문자나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런 거 봐서는 그 자기네 집 가더라고요. 갔다 오면 꼭 성묘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그것 때문에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애들 병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런 생각도 하시고 더군다나 또 그 집 가면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자들은 시집간 사람들 가게 되면 그 전날 가면은 온갖 음식들과 음식 장말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엔 다르게 2번 정도 가봤었다는데 설 때 추석 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애들 보라고 그러고 오히려 자기는 애 보고 있을 때 어머니나 시누들이 대부분 음식을 다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집에 올 수 있을 때도 별 얘기는 싸움 같은 거 나올 정도로 이렇게 심한 말은 없었고 그리고 동생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동생은 아직도 이렇게 화내고 격앙되게 싸웠던 걸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나면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애들이 그 집에 가면 괜히 손 타거나 또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시고요. 참 많은 일도 있었죠. 그리고 저는 지금 말문이 트인 그 조카들 앞에서 일명 또촌이라고 이름이 불립니다. 왜냐면은 여동생이 애들한테 항상 그랬답니다. 제가 벨 누르고 항상 집을 들어가면은 삼촌 또 왔네. 그래서 또촌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저를 또촌 부르더라고요. 지금은 서로 많이 싸워요. 또 샘도 많아서 많이 싸움도 나고 그리고 항상 저랑 엄마랑 이제 저녁 시간에 제가 어머니 데리고 올 때면 항상 애들이 진짜 대속통곡하고 막 이상거적인 것 마냥 그렇게 잠깐 짤막하게 헤어지는데도 막 울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지금은 많이 커가지고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이렇게 안녕 하고 그러는데 진짜 많이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말 몇 단어밖에 못하지만은 그래도 자기 의사표현 잘하고요. 진짜 자기 애가 왜 똑똑한지에 대해서는 남들은
그냥 약간 허언증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실제 옆에서 보니까 제 동생 애들이 더 예쁘고 더 귀엽고 또 말도 잘하는 것 같고 이해력도 좋고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말귀도 잘 알아듣고. 그리고 애들이 커갈 때마다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때까지 갔었던 동네 아저씨들이 많이 가는 이발소에 데려가서 애들 머리를 깎아주고 합니다. 처음에 머리가 잘 안 자라 아직 미숙아라서 머리가 잘 안 자랐을 당시에도 한번 삭발하니 빡빡으로 밀어봤는데 제가 그런 사진들도 많이 있는데 애들 사진들은 함부로 올리면 또 안 될 것 같고 개인정보도 있고 또 아동한테 또 안 좋은 피해가 올까봐 제가 사진은 못 올려드리고요. 아무튼 애들은 씩씩하고 잘 크고 있습니다. 쌍둥이다 보니까 솔직히 여러분 다 똑같을 것 같죠? 항상 자주 보면요 오래 보고 그러면은 이게 누가 누군지 알아봅니다. 심지어 저는 지금 야간에 한 번씩 가끔씩 가다 보니까 지금은 잘 구별 안 되고 있고 가끔은 구분을 하고 있지만 예전부터 어머니랑 저랑 여동생이 말한 것처럼 이제 그 태명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본명인 자기 이름을 동생 계속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걸 때를 못 해줘서 참 동생한테 눈치 아닌 눈치밥을 먹고 있죠. 실제 태명은 행운이 행복이고요. 진짜 이름은 김모모입니다. 아직도 많이 자랐습니다. 머리도 없을까 잘하고 키도 크고 최근에는 또 원래는 어린이 무슨 인형극장 하는 데를 같이 가주기로 했었는데 요즘 코로나 사태다 못하는 것 때문에 말도 많고 살도 많아가지고 집 밖을 못 나가서 그러고 있는데 애들이 막 그것 때문에 많이 찡얼대고 울고 막 노발대고 노심초사하고 있죠. 아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보면 여동생이 결혼하기 순간부터 결혼해서 살다가 시집살이 호되게 하고 또 양수 터져 애 낳고 애 젖주려고 하다가 시어머니의 막 격앙된 그 반응에 겁이 나서 울먹이면서 전화한 것 때문에 저희 집으로 피신해 있다가 온갖 신우들과 온갖 그 시어머니의 수없이 많은 전화와 겁박과 협박에 의해서 막 싸움 나고 했던 말 또 하고 썰 풀고 하소연했던 여동생이 참 고군분투했던 모습을 생각하면은 와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이삿짐 싸갖고 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시어머니는 저한테 저희 여동생한테도 자신의 손주들한테조차도 그렇게 막 대하는 걸 보면서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분가를 저희 집에서 1년 2개월인가 4개월 동안 있다가 집을 얻어서 나갔고 또 2년 있다 살다가 또 저희 집에서 조금 더 먼 한 정거장 거리 그 위치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어머니가 좀 아침마다 가고 오고 할 때마다 저랑 항상 집에 오면은 어머니는 항상 처져서 오십니다. 항상 저녁 드라마 보시던 분인데 요새는 그냥 코 고고 주무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눈 뜨시면 항상 새벽에 일어나시면 오래된 옛날 드라마들 챙겨 보시고 항상 새벽 3시나 4시쯤에 주무시면은 또 6시에 또 운동 갔다 오시고 아침 드라마 보시고 또 주무시고 또 애들 보러 가십니다. 그 와중에 저는 편의점 알바를 꾸준히 더 했었으면 하는 바람에 간절했는데 이제 나이도 먹고 또 그 편의점 쪽에서는 또 마음에 안 맞다는 이유로 부담된다는 이유로 저를 안 써주니까 놀고 먹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통풍아리도 자주 하고 또 술을 먹고 싶어도 술을 못 먹게 되었고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즐겨 먹던 음식도 많이 못 먹게 되니까 이게 먹는 낚시 없었습니다. 진짜 먹는 맛스러운 낙이 없어져 버리니까 요즘 들어서 또 새벽마다 먹방 보면서 대리만족 아닌 대리만족을 느끼고요. 그리고 전날 업로드를 하고 밤늦은 시간에 업로드를 하고 새벽녘에 오늘 해야 될 방송 자료를 수집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서 이렇게 주저리 처음은 참 화려하게 시작한다가 끝에 가서는 마무리를 잘 옹알옹알 마무리 못 짓는 대본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가끔 또 이렇게 3000% 빠지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양해 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배경음을 여태까지 안 깔고 있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딸 같은 며느리, 친엄마 같은 시어머니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다시 이 녹음한 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 거거든요. 시어머니한테 막 그런 거에 대해서 한 거 보면은. 아무튼 오늘까지 지금까지 여동생의 시집에서 탈출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쌍둥이 조카들은 3살이 되었고요. 올해 아마 생일이 지나면 4살이 되겠죠. 그리고 여동생과 어머니는 여김없이 또 지금도 아마 애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 되면 저는 그 쌍둥이 조카들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목욕 다 하고 나면은 같이 좀 놀아주다가 어머니랑 이상가족 마냥 아쉬운 마음에 그 녀석들과 떠나야 되고요. 여러분, 참 드라마가 다가 아닙니다. 진짜 현실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절대적으로 엄마 같을 수가 없고요, 딸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여성분들 결혼할 날이 얼마 안 남았거나 결혼에 관한 그런 한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분이 계신다면요, 그 당사자인 남자께서 혹시나 분가하거나 독립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보시고요. 그러면은 무조건 나가서 결혼해 사십시오. 명절 때는 한두 번 가서 시어머니나 장모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끔 예능에서도 시어머니네 집에 가가지고 며느리나 그 친정집 사람들이 가가지고 시어머니 앞에서 쩔쩔매면서 그 앞에서 꼽심꼽심대고 자기 딸을 데려가줬으니까 고마운 마음에 막 그렇게 할애하는 거 보면은 진짜 꼴같이 않아서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막 빨래 산더미에 쌓아놓거나 아니면 음식 막 이것저것 맛없어 핀잔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집에서 이 시집 올 때 뭘 해갖고 온 거 있니? 이런 식으로 투정을 부리시는 걸 보면은 그거는 약한 겁니다. 제 여동생이 당한 걸 보면은 아주 지금도 제가 말한 것 중에서 몇 개 빼먹은 것도 몇 개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아까 지금 벙쪘던 이것도 하나 뭐냐면, 그 시어머니가 여동생과 그 마찰이었을 때 제가 녹음한 이 파일을 지금 간만에 또 들으니까 이 목 뒷덜미가 혈압이 오는 것 같습니다. 목덜미가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여성분들, 남성분들, 특히 남성분들, 본인 스스로 앞에서 본인 스스로만을 바라보고 따라와준 자신들의 부인들한테 잘합시다. 그리고 부인하고 있을 때 부인 편 들어주시고요, 어머니 있을 때는 어머니 편 들어주십시오. 그런 유도리 있는 삶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매제는 유도리 있는 삶을 전혀 못합니다. 심지어 저희 친정집에도 잘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피해의식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또 화가 많이 나셔서 지금도 한숨 쉬시거나 앞으로 앞날 속에서 지 쌍둥이 조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날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아직도 여동생은 육아의 전쟁에서 홀로 싸우고 있고요. 그 옆에서 조력사 삼아 어머니가 곁에 계시고, 저는 보호자 차원에서 아빠 같은 존재로서 진짜 옆에서 애들 육아하는 것도 하나하나씩 저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고요. 기저귀에 다시 채워주는 거랑 뭐 우유 먹여주는 거, 그리고 잠재울 때 하는 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장가는 안 갔지만, 그렇다고 애는 없지만 그렇게 아빠가 되어가는 걸 배워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말 휴일이나 예능 때 슈퍼맨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는 예능 아빠가 애 보는 프로를 보면요, 여동생과 어머니는 참 많은 걸 배우고, 그로 인해서 애들에 관한 그 유착관계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성분들,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로서 제발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으면 바랍니다. 진짜 막장 드라마 아닌 막장 드라마가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딸 같은 며느리는 절대 없고요.
친정 엄마 같은 시어머니는 절대 이 세상에 없습니다. 99% 중에서 아니 99.999% 중에서 0.0001%는 절대 없으니까요. 진짜 남자 하나만 보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남자는 집안 사람들과 친해졌다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막상 결혼해서 그 집안 사람이 되면요,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요, 그 온갖 상상과 환상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은 여동생의 시집살이 탈출기, 엄마 같은 시어머니 2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